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 2022년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큰 수익 가져다 주실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외국인 여기서 1,425조 규모의 투자. 이 주식 매수 중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AI 자율주행에 대한 오늘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왜 이 업종과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종목까지 반드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말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의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엔진 기술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혹은 이 자동차 내부에 탑재되는 새로운 지금 현재 제품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자, 그렇게 될 때마다 각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등 첨단 장비 등을 독보적인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출시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보적인 기술이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3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는 중국 시장을 배제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하고 SK하고 LG가 아마 독점이 구조가 나오고, 뭐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뭐 테슬라의 자체적인 배터리 정도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에는 사실상 배터리에서 매력도를 만들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등 첨단 장비가 중요하게 더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이 인공지능 또는 외부의 서버와 통신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는 시스템이고요. 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서버와 통신하여 서버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무인 운전 방식과 교통수단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하면 전부 다 탑재되는 것이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나중에는 같이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가지씩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에 적용되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지하철, 항공기와 선박에도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지하철에도 여러분들 자동 자율주행이 적용이 돼서 스스로 섰다가 스스로 가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기관사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스스로 웬만한 걸 움직이는 것이 구조가 현재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5 이상의 이동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통신 수준의 자율주행이고요. 센서를 통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전파, 라이다, 광선 이용을 이용해서 거리나 속도, 방향폭과 거리, 높낮이 등 정밀한 사물의 청상까지 파악한 뒤 스스로 움직이는 그것을 바로 센서를 이해한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나중엔 다 결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통 주로 이루어왔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이 주목을 받았죠. 바로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바로 카메라를 통한 방식입니다. 3D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인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물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하고 지금 이제 분석 AI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의 카메라 중심의 이 지금 자율주행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 상용화됐을 때 안정성이 처음엔 낮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가장 독보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의 구조 때문인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8개 카메라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정보로 가공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 3D 공간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죠? 이건 길이고 이건 벽이다라는 것을 판단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갈 수 있는 곳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졌고 앞서 보셨듯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정교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카메라 정보들 똑같은 도로를 하나의 차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테슬라 전국에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겹치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카메라가 찍어서 만든 3D 입체 이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겹쳐서 이 도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완벽한 분석하에 가기 때문에 나중엔 카메라가 이렇게 뿌얘지는 현상, 안개가 끼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완벽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안개가 자주 끼고 안개가 꼈을 때에는 보통 자동차의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 안개를 감안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도 못 보는 것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복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영국 정부는요, 자율주행 운전자 TV 시청을 허용시켜 버렸습니다. 자율주행을 틀어놓고 디스플레이 앞에 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동영상을 시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7월부터 영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스크린을 통해 TV나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20일 더 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안전차가 차량 내 탑재된 모니터로 영상 매체를 보는 것을 허용했다. 전화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 산만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금 현재 TV 시청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번 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국의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더 안전하게 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 여행하는 방법의 혁명이자 여행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장에 상용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을 상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은요. 대한민국이 좀 가장 느리긴 하지만 도입이 서서히 될 텐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핵심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기술입니다. 발렛 파킹을 자율주행해 주는 건데요. 왜 이 시장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보다 이미 호텔이나 공항 등 발렛 서비스를 유료로 진행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면은 뭐 호텔 가면은 만 25,000원 정도 내면 보통 발렛 파킹을 해주잖아요, 그죠? 뭐 카드에 혜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유료화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유료로 진행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어떠한 것을 새롭게 도입할 때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비용 측면을 어느 정도 유료화돼 있다라는 것은 이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이득을 챙길 수는 없겠지만 적자 비용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인 주차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이 필요한데 고속도로나 기타 도심 도로보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인프라 설치가 유리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이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센서를 통한 자율주행이라든가 혹은 동영상을 통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요즘은 영상을 통한 자율주행 방식이 뜨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자동차에 싹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동차 발렛 파킹할 때 가장 부딪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장 안전하게 도입돼야 되겠죠. 자동차가 고가의 자동차인데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요하기 위해서 이 통신 장치들도 전부 다 깔아놔야 되는데 이 통신 장치는 모든 도로에 깔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굉장히 잘 깔려 있어서 우리도 잘 안 끊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5G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5G 통신 끊기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끊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는 넓은 도심 지역에서 잠깐이라도 통신이 끊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통신을 많이 깔 텐데 그런 것은 사실 통신 까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다 까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장 한정된 공간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고속도로랑 비교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적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설치에 굉장히 유리해서 자 이런 자동차 기술이 먼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전차 중에 자동 주차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런 탑재된 차종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동 발렛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 현대차 부분에서는 자동 주차뿐만 아니라 지금 리모컨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앞으로 나갔다가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가 하는 것까지 기능을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만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자동 발렛 바퀴까지 충분히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 바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어, 미국과 유럽을 이어서 한국도 지난 2월 10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정규 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경기도와 판교의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경기 자율주행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서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엑스를 통한 다양한 행사에 자율주행 셔틀 운동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주차장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시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 빨리 진행될 만한 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택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규모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사람이 굳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전만 중요시하면 되지 승차감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급정거하고 급브레이크 급정거하고 여러분들 엑셀 밟으면 승차감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안전만 중시하고 승차감은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운송 서비스를 만들기 훨씬 좋겠죠.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나르는 서비스가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먼저 작은 것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지금 현재 뉴빌리티가 230억 규모의 시리즈를 국내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투자 금액을 어마무시한 투자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이거 시작됐고요. 실제 뉴빌리티는 지난해 인천 송도 일대 시작으로 서울 서초, 송파구 등의 치킨, 편의점 상품, 도시락 등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서비스에 성공한 바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슬슬 운송 서비스가 도입될 만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뉴스와 흐름들을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 자동 분류 시스템까지 가는 거죠. 특히 최대한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배송을 진행하는 완전 자동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서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류 시스템을 완전 물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공장 내 물류 시스템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 앞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내 물류 시스템들은 굉장히 자동으로 이미 만들어졌죠. 보시면 대한민국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이제 자동 택배 분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었죠. 그죠? 이미 이건 우리나라 국내에선 진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배 서비스가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국토가 적어가지고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는 집 앞까지 바로 이 자동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배달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서 보셨던 요런 지금 현재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집 앞까지 진행되는 배달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산업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보안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블록체인이 보통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요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로 AI 인공 이 보안까지 이 내부 체계에 들어간 시스템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암호화시켜 가지고 이 누군가 해킹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해킹하더라도 해킹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해킹하더라도 이걸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바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 요즘에는 이 가상 세계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러시아 해킹 혹은 뭐 북한의 해킹 뭐 검색만 해두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해킹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전하게 이런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안이 중요한데 이런 보안 시스템을 누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자동 물류 시스템의 가장 획기적인 한 획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끝나지 않은 전염병 전쟁까지도 바로 이 자동 물류 시스템이 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은 더욱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팬데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최근에 끝나고 하기 있긴 하지만 다음을 항상 준비해야겠죠. 근데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땐 근데 이제는 굉장히 크게 변화할 시장이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의료진단 이라는 시스템일 겁니다. 로봇은 미디어를 송출하여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고 이용 고객의 발열 상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열이 난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 뭐 약들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변지까지 방역 여부 도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진단하고 결국에는 약까지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다양한 것들이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만한 케이스들이 나올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중구난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너무 많은 분야에 변화를 이끌 만한 게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에이테크 솔루션, 모트렉스, 텔레칩스, 십센미디어,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맞춰 두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요 정도 여러분께 종목들을 이 중에 종목을 한번 골라 보시고요. 그들 중에서 저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그 종목이 바로 뭐냐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는 기업이에요? 로봇 기업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로봇 식품들이나 뭐 다양한 것들 배달하는 로봇이겠죠. 그죠? 로봇 분야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통과한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 주행 모듈 특허를 등록한 기업이고 호텔 20곳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게미를 공급했고 2020년 적자 위기를 벗어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몇 개의 종목과 그들 중에서도 저는 베스트 중에 하나를 더 뽑는다라고 한다면 로보티즈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2022년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종목을 좀 더 골라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골라드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골라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텔레칩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삼성하고 엮여 있기도 해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삼성전자 14 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AP 돌핀 탭소토 그 셋톱박스를 양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계획까지 있다고 하니까 텔레칩스가 직접 수혜주가 국내에선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알아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종목들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찍는지 어디서 매수할지 가격은 어디서 사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00포인트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급등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최근에 하락장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확률 높게 계속해서 수익들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계속되는 주식시장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죠. 작년 보시다시피 1월 달, 작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3월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드렸던 1월 달, 2월 달 그리고 뭐 3월 달, 4월 달 아직까지 뭐 4월 달 이제 곧 업데이트돼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3월 달, 4월 달까지 해서 승률 몇 퍼센트 여러분에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5% 확률로 단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단 짧게는 3%에서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한 여러분들이 1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85% 확률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가장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높은 확률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들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언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황글을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전일자 시장은 어땠고 해외 뉴스들은 주요 뉴스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에 가보시면 가장 첫 번째 세 번 좀 내려가 보시면 구독자 3만 명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공지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극비 자료를 나눠드린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극비 자료가 무엇이냐면 2022년도 하반기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와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아셔도 사실 이번 연도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방법 그리고 기초적인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발굴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정리해놓은 극비 자료를 어떻게 드리겠다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주 검색기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800개가 좋아요가 하트가 넘으면 급등주를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검색기까지 설정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다고 설명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언제 나눠드리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 유튜브 채널이 3만 명이 구독자가 달성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어떤 걸 드리겠다 극비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죠?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등주 포착기는 제가 이미 드려놨으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여러분 급등주 포착기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렇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극비 자료까지 여러분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비 자료 받는 방법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는 자료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이재진의 상한가리가 너무 기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것도 어렵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뭔지 모르고 앱 스토어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영상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달아놨으니까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사용하시면 아이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